네, 공감 많이 해드리려고 왔어요. 안산 마동석 네. 여성분이신가요? 남성분입니다. 직접 뵈면은 아마 말씀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무섭게 생겨가지고 살짝. 네.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응원 요정 김혜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네. 아주 멋진 이재현 대표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마동석 이주현입니다. 안산 마동석 네. 이재현 대표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난 편에는 저희가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스포츠 활동을 하시다가 또 은퇴 이후에 또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을 거예요. 네네. 발레 그리고 태권도. 태권도. 네, 그쵸. 아이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발레랑 태권도인 것 어. 같아서 또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레리노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립발레단에서 재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고일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할 때 들어보니까 발레리노로 이렇게 활동하셨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 발레를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한국무용 학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발레를 배웠어요. 어릴 때가 아니고 고등학생 때 발레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누나가 한국무용을 전공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 이제 놀러 갔다가 거기 음. 선생님께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권유를 하셨다가 고등학교 와서 선배 권유로 다시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한 몇 년 정도 하셨나요? 한 15년? 와.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네, 대략 15년. 그럼 이렇게 그 무용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재활 트레이너라고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현재 직업으로 전환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셨나요? 일단은 무용수라는 직업이 몸을 써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수명이 짧다라는 거를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군대를 갔다가 오면서 오디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서 무릎을 수술을 하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안 되고 네. 전문무용수 지원센터가 그때 생겨서 그 직업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도움을 받고 그 재활 과정이라는 걸 수업을 듣고 바꾸게 된 거죠. 이제 물론 부상으로 인해서 무대에 설 수 없다 보니까 네. 갑작스럽게 은퇴를 하게 되면서 막막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어떤 심리적인 충격도 있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멘탈 관리라고 하죠. 이 심리적인 부분들 어떻게 좀 극복해 오셨나요? 일단은 받아들이는 게 빠른 어. 것 같다는 거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도망칠 수는 없잖아요. 저 혼자면 상관이 없겠지만 또 주변에서도 도움을 주셨고 해서 그래서 운이 좋게 직업 전환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이제 축구 선수이셨다가 지금은 네. 해설가이자 그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 이주연 대표님 함께 하고 계신데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발레나 이런 무용수분들도 부상으로 인해서 네. 뭔가 그 은퇴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축구 쪽도 부상이 좀 많이 있죠. 많죠. 네. 네. 좀 격렬한 스포츠다 보니까 네, 부상이 자주 좀 있는 편이에요. 네. 선수들이나 이분들을 위해 어떤 심리적인 분들을 극복할 수 있게끔 네.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요즘 들어서 스포츠에도 그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특히 축구를 예를 들면은 중요한 경기 전에는 그런 심리 상담사를 초청을 해서 팀을 이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있는 편이고 그렇게 점점 변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고일환 선생님 같은 경우 지금 재활 트레이너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팀 형태로 뭔가 심리적인 부분들 아니면 신체적인 부분들 같이 어떻게 팀 체제로 뭔가 지원 체계가 이런 게 좀 되어 있나요? 저희 발레단 같은 심리적인 부분을 따로 케어해주는 부분은 없고요. 그나마 제가 무용수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호소하는 단원한테는 그냥 힘내게끔 뭐 물리적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케어를 해주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네. 그러면 격려를 많이 해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작용을 그쵸.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꼭 그 전문가 뭐 심리치료사나 상담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고일환 선생님이 해주시는 것처럼 뭐 재활치료하면서 그런 심정을 어려우신 분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힘과 위로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보통 이제 심리 치료도 첫 시작이 공감이에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또 이제 직접 하셨으니까 발레를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경험에서 나오는 그 공감을 직접 해줄 수 있으니까 흉내가 아니라 그래서 선수들이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은퇴한 그 후배들이나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제2의 그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응원과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분야에서 먼저 했던 선배나 주변에 사람이 있다라면 직접 부딪혀서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상이 뭐 실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버티고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뒤돌아서 봤을 때 아 그래도 참 내가 잘 해왔구나라고 느낄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아마 선생님께서 오늘 나눠주신 이 말씀이 네. 그 지금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 때로는 어떻게 될지 참 막막해하고 있는 유사 환경에 계신 분들한테 되게 힘이 될 것 같아요. 바쁘신데 함께 그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 살고 있는 26살 박성광이라고 하고요. 지금 대학생 겸 태권도 사범님으로 아이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권도를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되셨는지. 태권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저희 형이 다니는 태권도장에 따라서 갔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까지 쭉 다니다가 뭔가 본격적으로 더 해보고 싶다 해서 중학교부터는 이제 태권도 팀에 들어가서 학교 소속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선수 생활하고 이제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어떻게 인연이 돼서 사범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인터뷰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엘리트 운동 선수로 활약을 되게 하셨었다고 들었었는데 선수 생활 좀 접으셨다고 하는데 그 과정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접었다기보다는 이 태권도 자체가 되게 경쟁이 치열해요. 저희 나라에서 소위 말하면 뭐 메달을 딴다고 하죠. 대부분이 선수들의 꿈은 국가대표일 텐데 사실 그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나는 선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태권도를 잠깐 그렇게 멈췄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공감 요정으로 이주연 대표님이 계세요. 네, 공감 많이 해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말씀만 들어봐도 저랑 어렸을 때 운동을 시작했던 뭐 계기나 뭐 운동하셨던 과정이나 이런 게 너무 비슷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로서 운동했던 선배이기도 하고 제가 또 뭐 좋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직접 뵈서 하면 더 편하고 할 텐데 사실 직접 뵈면은 아마 말씀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무섭게 생겨가지고 살짝. 네네네. 아까 어느 지역의 네. 마동석이라고 하셨죠? 네, 안산 마동석이요. 네, 여기 안산. 저기 있는 군산에 맞아요. 계신 데고 저는 안산. 네. 우리 그 박성광 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태권도를 하다가 이제 그만둔다고 했을 때 가족들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슬럼프가 찾아왔는데 저는 되게 승부욕이나 성취욕이 강해서 제가 노력한 만큼 안 나오면 자꾸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메달을 따야 되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서 끝까지만 과정을 밟아달라,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모님께서 엄청 멋지신 분 같아요. 말씀만 들어봐도 보통 이제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성과를 못 내면 이렇게 옆에서 푸시를 좀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오히려 부모님께서 격려해 주신 게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요. 네. 사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너무 힘든데 내가 당사자인데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뜻이 있어서 그냥 너가 더 버텨라가 아니라 진짜 나중에 더 멀리 보셔서 그렇게 저를 지지해 주셨던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선수는 아니지만 이제 사범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그 태권도의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을 또 이렇게 또 지도하고 계시잖아요. 선수 때랑 또 지금이랑 또 좀 어떤가요? 마음이나 어떻게 좀 변화된 부분이나 아니면 태권도에 대한 태도든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저처럼 그만둔 케이스는 대부분 태권도 사범님을 안 하려고 해요. 이미 태권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되게 꺼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저희
이제 초등학교 때 스승님인데 좀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처음에 도와드리는 식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경험했던 태권도랑은 정말 다르게 뭐 아이들의 그 진짜 순수한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 제가 가르치면서 너무 그게 행복했어요. 제가 직접 할 때 느끼지 못했던 되게 행복함을 느껴가지고 지금 연차로 하면은 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됐구나. 와. 근데 이게 말씀만 들어봐도 약간 축구랑 비슷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엘리트 아마. 체육을 하셨던 분이시고 이게 엄청 경쟁이랑 결과를 내야 되는데 엄청 집착하고 그걸 항상 1순위를 생각하거든요. 초반에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본인이 해왔던 일들이 엘리트 체육이라서 강압적이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운동하셨던 게 크셨을 텐데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또 그런 태권도 장에서도 또 본인의 좀 안 좋았던 경험들을 후배 친구들에게는 안 물려주는 그런 사부님 쪽으로 가시면 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앞으로의 계획하고 계신 거나 아니면 또 목표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있나요? 목표를 말하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수 생활로는 제가 원한 꿈을 못 이뤘지만 이 어떻게 보면 태권도 지도자로는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 자신도 있고요. 우리 이재현 대표님께서도 네. 이제 지도자로의 길을 걷고 계신 우리 박성광 사범님께 네네.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힘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 축구 쪽에서 지도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악습이 좀 많잖아요. 좋지 않았던 문화들도 많고 운동 세계 속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쁜 경험들을 그 적어도 이런 어린 친구들에게는 절대로 반복되지 않게 해야겠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좀 지도를 하는 편이라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사명감 가지시고 또 책임감 갖고 지도를 하시면 그 메달리스트 이상의 값진 후배 제자들을 또 키워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박성광 사범님께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가다가 또 다른 길을 가시면서 계속 정진해 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또 다른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한마디랑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도 사범님이 어떻게 너희들 지도하겠다 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그냥 매 순간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회에서 지건, 남들이 저를 무시하건, 뭐 성적이 안 나올 때 항상 그걸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좌절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뭐 결과가 안 나오고 뭐 남들이 절 무시해도 지금은 전혀 실패라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조금 힘들고 뭐 상황이 바뀐 분들도 어렵겠지만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실패라는 단어가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물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제자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제가 아이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잘 하지는 못해도 정말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언젠간 누구에게 꼭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 태권도 이렇게 순수하게 좋아하고 즐겁게 하는 것처럼 나중에도 무언가를 하든 간에 항상 그 즐거운 순수한 마음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트 한번 저희가 대신 해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두 명의 네. 또 스포츠 선수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긴 했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네. 이 엘리트 선수로 좀 활약하다가 또 이런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고 그 과정에서 포기를 한다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일단은 굉장히 많죠. 저도 개인적으로도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발목 부상 당하면서 제가 이제 원했던 뭐 대학 진학이나 목표로 한 거를 잡고 이제 달려가는데 보통 운동선수들이 그 목표에 못 미쳤을 때 그 실패감이라 해야 될까 좌절감이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목표했던 걸 이루지 못했을 때 그래서 운동을 그만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쨌든 성적을 내야만 하는 뭐 압박감이 또 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에서야 사실 이제 그 결과만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이제 과정 속에서도 배울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엘리트 체육도 결과보다는 좀 과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지. 사실 그 대한체육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 있는데 대부분 운동선수들은 몰라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 공감도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고마운 부분이지만 적어도 그 엘리트 선수들이 정말 어떤 세계 속에서 살았고 정말 어떤 부분이 걱정이고 그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반영은 꼭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서 또 혹은 기타 상황에 따라서 운동을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또 다른 이 공론의 자리가 좀 필요하지 네,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다른 분야의 또 재도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를 슬기롭게 여러분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